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드소마라는 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드소마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미드소마 제목이 뭔지 처음에 몰랐어요. 믿음소망. 그거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년 중에 해가 가장 긴 날 열리는 하지축제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답게 이 영화는 의외로 어두운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영화, 오컬트 영화를 표방하고 있는데 어두운 곳이 거의 안 나와요. 되게 밝은 대낮에도 이런 심리적으로 공포를 줄 수 있는 거를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고어한 느낌도 있었고 강한 임팩트를 던지는 장면도 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면서 압도당하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이 영화는 도대체 어떤 주제로 이걸 갖고 가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에 도달했을 때 뭔가 허탈한 웃음도 나왔지만 계속 곱씹어 볼수록 다른 의미들이나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과 어떻게 보면 문화에서 모르는 부분이 막 성큼성큼 다가왔을 때 그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몰라서 다가오는 그런 공포, 이런 거를 미드소마라는 축제로 잘 풀어낸 것 같아가지고 나름 되게 흥미롭고 공포적인 느낌을 가득 받으면서 본 것 같아요. 저는요, 일단 먼저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영화를 안 보시고 저희 후기를 들으신 후에 그 다음에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아리 에스터 감독의 전작인 유전을 생각하셨다면 생각을 버리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이 좀 더 직접적이었다고 하면은 미드소마는 영화를 직접적으로 감상할 수는 있겠지만 알맹이가 간접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공포영화라는 장르를 보고 가시는 거라면 그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포와는 전혀 다른 공포라는 거. 그리고 이 영화는 정교한 연출과 흡입력 있는 작품이지만 대중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술영화라고 봐도 무방한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뒤에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드소마 어떤 영화였는지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되게 밝은 느낌이 강한데 기이한 느낌이 정말 많거든요. 보는 내내 뭔가 불쾌한 감정도 되게 많이 들고, 그다음에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지는 체험을 했는데, 아까 이제 고담이 말한 것처럼 유전보다는 어렵다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들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로 힌트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주고 있어서 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구성을 생각하다 보면 되게 많은 아이러니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 충격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초반에 그 절벽신이 그런 걸 효과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막 떨어져서 자신의 그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고, 그렇죠. 외지인들은 저걸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하면서 그 난리 피는 모습이 약간 그 괴이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 이런 거를 제일 잘 나타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복선들을 잘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처음에 데니의 집에서 그 화관을 쓰고 있고 곰하고 같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게 엔딩에서 곰 가죽을 뒤집어 쓴 크리스티안과 그 다음에 이제 화관을 쓰고 5월의 여왕이 된 그 데니와의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호르가에서 지나가듯이 나왔던 그림인데 좋아하는 남자를 특이한 방법으로 이제 꼬시는 그 그림이 나와요. 근데 네. 그게 크리스티안과 마야에게 일어날 일을 축약해 놓은 그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그림대로 크리스티안은 그 마야의 채모와 피를 먹고 약에 취한 상태로 둘이 맺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과가 재물들을 불태울 것이라는 것도 저는 그 펠레라는 친구의 대사에서 이미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을 그 불로 잃었다라고 하는 걸 보아서는 그 펠레도 옛날에 다른 친구들처럼 이제 외부에서 왔거나 아니면 내부에 같은 커뮤니티에 있었지만 자진해서 혹은 추첨으로 이제 부모님이 뽑혀서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벽화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막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 뭐 하는 거야 했더니 광대 가죽 벗기기 놀이야 이러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마크가 광대 그 모자를 쓰고 피부만 남은 채로 죽었던 걸 봐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되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 거 외에 그 아까 말한 마크가 어떻게 뭐 죽었는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묘사하지 않은 거는 이들이 죽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좀 어떤 영화라고 할 수 있는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힐링 영화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네, 이게 홍보도 이 번역하시는 황석기 번역가님도 자꾸 힐링 로맨스 막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힐링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힐링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가족을 잃었던 데니가 가족들의 그 죽음을 잊기에 6개월에서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여름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미드소마 체험을 하러 가서도 계속 그 죽은 가족들의 그림자를 보면서 힘들어하다가 주변의 인물들에게 좀 기대고 싶은데 또 주변의 인물들은 데니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특히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안조차도 이 약간 책임감만 남은 관계이지 그녀를 더 사랑하거나 더 챙겨주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호르가에서 논문 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데니가 상실감을 갖고 있을 때 펠레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펠레가 어떻게 보면 데니한테 이성적으로 접근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게 일종의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힘들 때 이 종교적인 거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실제 많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뭔가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종교를 가진 분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많이 위안을 얻었다. 그래도 너도 여기 한번 믿어보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많이 제안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데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호르가라는 커뮤니티에 동의했고 그들이 믿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가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펠레도 그녀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제안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가 마지막 보루였는데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하는 걸 보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믿음이 없어지고 그것에 따른 그 상실감을 그 불태우고 자신과 울고 웃어주는 그 커뮤니티에 종교적 커뮤니티에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독의 전작인 그 유전에서도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이 감독이 추구하는 바가 약간 바르지 않던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자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그런 또 다른 믿음에 대한 결과 이거를 계속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걸 정리하면서 사실 풀리는 부분들은 이런 거 되게 쉽게 풀어갔는데 유일하게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경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나름 또 경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약간 억측인데 사실 경전은 되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호르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다 그림에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내려오는 룰 같은 거는 다 존재했고 경전은 호르가 사람들이 은연중에 근친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근친혼을 암암리에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로빈과 같은 조금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태어났을 때 이거를 자신들의 치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이 경전을 관리하고 막 예언을 하는 아이다. 라고 오히려 그 치부를 신격화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치부를 덮어버리는 그런 행위로 한 게 아닐까. 그래서 경전이 잃어버렸는데도 찾아야 된다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하면서도 실제로 마지막까지 찾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는 메커핀 그냥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종교적인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거에 결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 포인트가 마지막에 그 제목이 받쳐질 때 그 한 친구가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마크가 그 나무에다가 오줌 쌌을 때 막 화내던 사람 있잖아요. 네. 조상들한테 왜 오줌을 싸냐고 막 화내던 그 남자가 마지막에 자기가 자원해서 죽겠다고 한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 믿음과 이 호르가 커뮤니티를 위해서라면 막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 그 남자조차도 불길이 몸에 닿았을 때 비명을 지르면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믿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믿음에 빠져있는 사람과 믿음에서 또 벗어난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막 보여주는 뭐 그런 행위가 아니었을까. 저는 네.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안 봤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게 갈리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네.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보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놀라운 걸 나중에 봤는데 그 미드소마 축제가 총 9일인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네. 이 마지막 엔딩 시점이 4일이래요. 네. 5일이 더 남은 건데 네. 그 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아, 4일이었어요? 네, 그게 4일째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상황, 신념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은연중에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인종차별주의도 좀 들어있었다고 생각해요. 보면은 그 호르가 커뮤니티 안에 흑인이 없어요. 아, 그랬나? 네.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희생된 사람들이 다 유색인종이에요, 대부분. 그러네. 마크 마크 하나 빼고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크랑 크리스티안이랑 둘 다 약간 그 종자처럼 씨를 받을 사람을 데리고 온 건데, 아, 그러네요. 네, 마크도 보면 처음에 여자가 계속 네. 뭔가 추파를 던지잖아요. 근데 그 흑인 친구에게는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마크가 그 조상님들한테 실수를 범함으로 해서 죽일 대상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티안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살아남게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 해석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뭐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면 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화 역시 유전과 비슷하게 아리 에스터 감독만의 세계를 듬뿍 넣어놓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듬뿍 들어간 탓일까요? 보고 나서도 의아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몇 있었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이야기해보면 영화는 2시간 30여 분의 긴 영화에 속하게 됩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긴 시간이지만 음악이 스토리 멱살을 잡고 아주 끌고 갑니다. 긴장감을 유지시켜주는 배경음악과 컷 전환 시에 소리를 차단시키는 기법들을 활용해서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극이 늘어지는데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굉장히 미스터리하게 흘러가는데요. 다음 장면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뻔하지 않고 오히려 신선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야기가 산으로 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극을 따라가면 따라가지기는 하는데 아리 에스터 감독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도달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미스테리함이 종교적 혹은 풍습과 결합되면서 뿜어내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교한 연출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씬과 씬을 연결하거나 컷과 컷을 연결하는 연결 지점이 아주 매끄럽게 흘러가거나 수미상관 구조로 변주를 매우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씬에서 창문을 시작으로 배경이 빠졌다면은 이 배경에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다든가, 친구들 집에서 구역질이 나기 시작한 데니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또 스웨덴을 향하는 길에서 이제 카메라를 뒤집어서 초현실적인 세계를 그린다던가, 뭔가 이런 연결들을 하면서 캐릭터들의 심리 상태나 영화의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게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동받았던 촬영씬이 있었는데, 이 식사 자리에서 크리스티안이 씹은 빵에 이 음모가 들어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발견하고 이 반대편에서 쳐다보고 있는 수상한 여자를 비추는 씬이 있었는데, 다시 봐야 좀 제대로 알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커스를 순식간에 마크, 여자, 크리스티안, 데니를 빠르게 잡아나가면서 눈치 싸움 같은 연출을 보여줍니다. 촬영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포커스를 왔다 갔다 해서 서로 다른 포커스를 잡아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렇게 어려운 장면을 소화한 걸 보면은 이 감독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공감대가 가야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반을 뺀 나머지 예상치 못한 전개와 꿈과 현실이 섞이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들과 음산한 그림들이 즐비하는 공간이라서 영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난해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해석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면, 이 마지막에 데니가 웃으면서 끝이 나죠. 네네. 그리고 크리스티안은 선택을 받고 제물이 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데니가 한 것입니다. 데니가 크리스티안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앞뒤 맥락을 봤을 때 데니가 선택을 하고 웃었다는 건데, 데니가 크리스티안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 판단을 해서 웃은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티안은 무엇이기에 데니에게 선택받았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크리스티안은 데니에게 믿음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매번 그의 행동에 실망을 하거나 또라지게 쳐다보는 데니는 크리스티안을 사랑하지만 그가 매우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의심스럽죠. 그것과는 반대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와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울부짖어도 같이 울부짖고요. 자기가 춤을 추고 신나하면은 그 마을 사람들도 춤을 추고 신나하게 되지요.
심지어 크리스티안이 선교를 함에도 이 소리를 내면서 화음을 맞춰요. 진짜 웃기죠? 예, 그런 공감대를 자꾸 형성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을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을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90년 동안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라면 제물이 될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죠. 이를 미루어 보아서 이 풍습, 관습 혹은 종교에서 오랫동안 자행해왔던 잘못들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결국엔 도덕적 해이, 그것 또한 개개인적인 선택일 것이고 그 속에서 암묵적인 태도는 계속되고 있다. 뭔가 이런 종교의 잘못된 관습이나 풍습들을 비꼬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현실 세대에도 잘못된 종교관으로 어떤 범죄 행위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발설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부류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이교도 뭐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이 뭔가 심적으로 되게 무너질 때 그런 것들이 더 잘 받아들여지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다음에 그런 무너짐을 이 종교적인 커뮤니티와 신념으로서 다시 이렇게 수복되는데,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과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생기고 나서의 이 사람은 되게 다른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울던 데니가 웃는 모습에서 저는 완벽하게 이제 이 호르가 커뮤니티의 일원이 됐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던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다 떨쳐낸 결과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까 이제 오담도 말했지만 집단적으로 행했을 때 다 같이 괜찮다고 하면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서워요. 네, 이게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놀릴 때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놀려도 되나라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다 같이 한 사람을 놀릴 때는 내가 거기다 하나 얹어도 그렇죠. 그렇게 티가 안 죄책감이 안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종교 단체 혹은 그냥 단체적인 사람의 심리 이런 걸 담아낸 것 같고, 그리고 이 많은 다른 해석들을 보니까 이 위커맨이라는 영화랑 많이 그 닮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이교도 사람들이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되게 사람 모양 그 틀에다 넣고서 불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이 감독님이 이번 영화 만들 때 그 장준환 감독님의 지구를 지켜라를 많이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10위에 있었어요. 10개 영화 중에. 거기에 어디 어디 부분들 아마 그런 게 아닐까요? 그 전까지는 이게 가짜라고 알려져 있다가 마지막에 이게 정말 진실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순간, 네. 그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고함, 그거를 이 영화에 조금 녹여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미드소마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 3.5점 드립니다. 저는 관습이 만들어낸 장르적 통념 3.3점입니다. 네. 어쨌든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보고 나서는 이게 벙쪘거든요. 네,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죠. 정리는 조금 됐는데,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동진 평론가는 이게 4점 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네.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뭐 좋은 영화냐 아니냐 갖고 많이 지금도 커뮤니티마다 댓글이 많이 달리고 하는데, 아까도 이제 고담이 얘기했지만 유전하고 비교해놓고 봤을 때 유전은 심리적인 부분들을 외부로 많이 표현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심리적인 표현은 최대한 많이 이렇게 숨겨놓고 현상을 보여주는 거에 좀 집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공감대를 줬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습니다.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